그 다음 볼게요. 자, 한국 근대사의 이정표, 바로 갑오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1894년이 갑오년이에요. 그래서 갑오년에 실시했다 그래서 갑오개혁. 그리고 95년까지 계속되거든요. 95년이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갑오년에 시작해서 을미년에 마무리됐다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요, 갑오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쌍놈, 양반, 신분제, 갑오개혁도 없어집니다. 옛날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갓 쓰고 막 수염 기르고 담배 때, 이거 갑오개혁 때 싹 없어집니다. 오늘날 이런 모양의 의식주와 모든 정신제도가 갑오개혁 때를 기준으로 싹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갑오개혁의 내용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본의 간섭이 있었지만 나름 우리가 자주적으로 했고요. 자, 갑오개혁은 2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약 한 500여 개의 내용이 통과가 돼요. 정근대적인 그런 봉건적 폐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중에 몇 개만 제가 좀 골라봤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과거시험 기억하시죠? 공무원시험. 이 과거시험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과거시험 처음 시작된 거. 어디 누구시죠? 어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어느 부서에 누구? 예, 맞습니다. 고려 광종 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저렇게 한국사의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 또 현대 기아차에 계시는군요. 예. 고려시대 때 과거시험이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오면서 과거시험이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자리 잡았는데, 워낙 이때 이제 그 비리 결탁을 해가지고 뇌물이 오고 가고 시험은 형식적으로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시험을 없애버리고 오늘날의 공무원 시험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갑오개혁 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도량형 통일입니다. 도량형이 뭘까요? 그렇죠. 길이나 부피나 무게를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도량형은 나라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니까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시속 몇 마일 이렇게 단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단위가 달랐대요. 그래서 같은 한 자리도 뭐 전라도는 이만큼이고 경상도는 이만큼이고, 이러니까 유통하는 상인들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도량형을 전국적으로 통일한 게 바로 1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신분제가 없어집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등장했다라는 4333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던 계급이 바로 이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문과 연좌법이 폐지가 됩니다. 지금 죄 지은 사람 같은 경우는 구금은 하지만 고문을 하지는 않죠. 자백받을 때. 근데 옛날에는 되게 많이 고문을 했어요. 고문 종류도 되게 잔인했어요. 순서가 있는데 단계별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단계별로 갑니다. 사형이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형이 제일 약한 거거든요. 태형이 뭐냐면 엎어놓고 생으로 엉덩이를 깝니다. 그리고 물에 담궈놨던, 핏물에 담궈놨던 그 매를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태형입니다. 근데 때리다 보면 이제 흥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매를 바꿔요. 사이즈를 이제 보트 노 아시죠? 이렇게 젓는 거. 그걸로 드립다 갖다 쳐버리거든요. 요것이 이제 곤장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게 감옥에 가두는 거. 그거보다 더 센 게 유배 보내는 거. 그 다음이 사형이에요. 아니 그럼 나는 형이나 장형 안 먹고 처음부터 그냥 감옥에서 좀 쉴게요. 아니면 나 좀 귀향 좀 보내줘요. 휴가차 힐링 좀 되게. 그게 아니고 이게 코스입니다. 처음엔 매로 때리다가 이제 흥분하면 이제 노루 때리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럼 이게 상처가 나면서 그 썩은 그 곤장의 그 썩은 병균이 이리로 침투를 하죠, 엉덩이로.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항생제가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 이제 하체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 가다가 귀향지에 도착하면 죽어 있는 이 코스거든요, 일종의. 이런 잔인했던 게 옛날에 고문이었어요. 고문 이거는 양반이고요. 보통 뭐 저런 거 있죠. 자백을 받을 때는 뭐 줄이 트는 거는 경범죄고요. 이런 짓을 하죠. 이렇게 도자기 유리 파평 같은 걸 깨요. 그 바닥에 깔아놓고 무릎을 꿇힙니다. 거기에 자백해라. 모릅니다. 그럼 무릎에 이제 맷돌을 얹어요. 그럼 그 유리 파편이 이제 연고를 뚫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백해라. 모릅니다. 맷돌 하나 더 얹어요. 이걸 압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백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한 20명, 30명을 그 목만 내놓고 다 묻어놔요. 그리고 말 타고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옛날 고문이었어요.
제일 잔인한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또 여직원분들 또 이렇게 멘탈에 또 붕괴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안 할게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안 할게요 그러면 몇 분들이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원래 각본인데 대부분 표정들이 알았어 다음 뭐 좀 당황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네?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벗겨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 그래서 뭐 그런 고문들이 다 이때 없어지고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연좌법, 사돈의 팔춘까지 다 노비 만들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 연좌법이 모두 다 갑오개혁 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혼인데요. 오늘날은 보통 몇 살 때 결혼해요? 나이가 늦죠. 보통 뭐 30대로 넘어가고 많이 그러는데 보통 저 때는 뭐 거의 뭐 한 10살, 8살, 10살, 11살 이때 다 초등학교 때 다 시집장가를 갔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조혼이 유행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 네? 임진왜란이요? 병자호란이요? 자, 왜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전쟁에 죽으면 안 되니까 장가라도 빨리 가보자 뭐 이런 건가요? 한 분 정답이 나왔어요. 임진왜란이 아니고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기예요. 우리나라가 이민족한테 지배당한 게 두 번이에요. 한 번이 뭐냐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35년이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원나라 몽골한테 징기스칸한테 그 후손들한테 80년간 지배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몽골에서 결혼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아름다우시잖아요. 이쁜 여자들 다 잡아다가 그냥 곡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원나라에, 몽골에. 그럼 누가 몽골에 끌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줌마는 안 데려가니까 일찍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조혼이 유행을 한 거죠. 근데 몽골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0년 섞여 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좀 많이 섞여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아니 그 몽골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게 막 이렇게 좀 중국의 일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몽골이요 한 200만 정도 인구로 3억 명을 지배를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제국을 건설한 게 징기스칸 몽골이에요. 그래서 몽골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었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 얘기만 잠깐 할게요. 그 몽골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3살 때부터 말에 얹어서 애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말과 사람하고 한 몸인 게 몽골이에요. 그래갖고 보통 한 8살, 10살 되면 말하고 한 몸이 돼서 기가 막히게 말을 타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다 안짱다리예요, 이렇게. 말을 타야 되니까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100m를 20초에 뜹니다. 몽고군인은 이러고. 대신 말만 타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잠자고를 다 해요. 근데 몽골 군대가 뭐가 무섭냐면 그 몽골이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먹어요? 우리나라 고려 제주도까지 다 먹습니다.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빈까지 쳐들어가요. 전 세계를 다 먹었고 십자군 전쟁으로 단련돼 있던 그 잘 나가던 유럽의 기사들이 전부 다 몽골군한테 무릎을 꿇고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오줌을 쌌답니다. 아니 옛날 몽골군들은 평균 145cm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180cm가 넘죠. 옛날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백병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람들한테 당했을까요? 몽골의 힘이에요. 말 타고 달리는 거죠. 첫 번째는 스피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그게 이제 속도전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치르면 중요한 거는 보급이 잘 돼야 돼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처음에 깨지고 간 게 보급이 안 돼서 깨진 거거든요. 근데 몽골은 세계 유일의 보급 부대가 없는 그런 군대였어요.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쳐들을 때 113만 쳐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려시대 때. 후속 부대가 320만이었어요. 식량 끌고 오는 사람들. 근데 몽골은 후속 부대가 없다니까요. 그냥 말 타고 달려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한 군사가 말을 대여섯 마리를 끌고 같이 달립니다. 초지대로만 이동을 해요. 말을 먹일 수 있는 풀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물이 있을 테니까 그리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한테 물 먹이고 풀을 먹이고 거기서 말을 한 마리 잡아요. 잡아가지고 쓰고 있던 투구를 벗습니다. 그래갖고 불을 지펴갖고 물을 지펴갖고 끓여요. 그래갖고 말살을 말의 그 고기를 이렇게 샤브샤브해서 뭐 이게 샤브샤브입니다. 투구를 국물 마시고 다시 쓰고. 그래서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슬라이스를 쳐요. 하루 이틀이면 다 말라가지고 육포가 되죠. 그럼 이렇게 부피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의 고환까지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말의 고환이 되게 커요.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다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만한 보따리를 차고 또 달려요. 이게 몽골입니다. 초지대로만 이동하는 엄청난 군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면 도착하기니? 예,
일주일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하자. 그런데 그날 오후에 쳐들어와요. 이게 몽골입니다. 첫 번째 기동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잔인성입니다. 일단 되게 유능하죠. 시력이 3.0인 거 아세요? 몽골 사람들은 초원지대 멀리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시력이 일단 3.0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해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농경민족하고 유목민족으로 나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막 초지대로 돌아다니면서 양치고 살아요? 그거 아니죠. 농경민족이죠. 농경민족이 전쟁을 할 때는 농경지를 확보하고 노예를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왜? 거기서 곡식을 수확해서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유목민족은 재산에 대한 별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어요. 얘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목초지 확보와 약탈입니다. 그거예요. 얘들은 얼마나 잔인하냐면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잖아요. 쳐들어가는데 만약에 항복을 하면 되게 잘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개겼다. 러시아가 그랬는데요. 다 죽여버립니다. 왜 다 죽일 수 있었을까? 필요가 없으니까. 뭐 농사 지을 일이 없으니까 얘들은 짐이야.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갖고 강물 앞에 다 집결시켜놓고 무릎 꿇혀놓고요. 아침부터 목을 베고요. 점심을 먹고 또 목을 빕니다. 저녁 먹고 또 목을 베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목을 베고. 한 도시와 나라를 다 죽여버립니다. 문화유산 몇 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풀을 심고 떠납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 풀이 자라야 말이 풀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대응으로 퍼져가지고 아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술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술이 뛰어나냐면 서양에 쳐들어가는데 유럽 기사들이 딱 나온 거예요. 뭐 조그마니까. 근데 몽고말이 작아요. 지구력만 좋아요. 딱 가잖아요. 활을 몇 방 쏩니다. 도망가요. 서양의 기사들 흥분해서 거기서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다 보면 서양만은 지칩니다. 왜냐하면 스피드는 빠른데 다리가 길어 일찍 지치고 또 서양 기사가 문제가 뭐냐면 갑옷이 너무 무거워요. 덩치가 너무 크고. 서양은 이 재령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칼이 이렇게 사람을 베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뎌요. 그러니까 그건 갑옷을 입으면 검술 굳이 뭐 칼로 막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줘요. 이렇게. 왜냐면 갑옷이 막습니다. 칼이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그럼 그거를 갑옷을 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무겁고 큰 칼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그걸 막으려면 더 무겁고 두꺼운 갑옷을 입어야겠죠. 이러다 나중에 서양 기사들은 갑옷이 두꺼워져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혼자 말에 타지도 못하고 말에서 떨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버둥버둥 거렸어요. 이게 서양의 기사들이에요. 그런 애들끼리만 싸웠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몽골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보면서 이렇게 뚝뚝뚝 간 거죠. 서양 말이 일찍 이렇게 캬캬 지친다고요. 몽고 말은 지구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몽고는 일단 가볍잖아요. 기수들은 작아야 되잖아요. 가볍고 갑옷을 안 입어요. 이런 얇은 비단을 여러 개 덧댑니다. 화살이 안 뚫려요. 오늘날 그 방탄복이 그런 원리잖아요. 여러 겹으로 해서 가볍고 뚫리질 않아요. 그럼 이제 서양 말들이 한참을 달려서 핵핵핵 지치잖아요. 그때 몽고군이 이렇게 쓱 돌아섭니다. 그리고 뭐를 공격할까요? 활을 쏘는데 말을 쏴야지 왜? 이건 뚫리지가 않으니까 갑옷은 말을 다 쏩니다. 그럼 말들이 쓰러지면 기사들은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버둥대죠. 못 돌아갑니다. 너무 많이 달려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몽골군들은 그들을 포위하고 빙글빙글 돕니다. 돌을 던져 죽여요. 화살도 아깝다고. 서서히 고사시켜 죽이죠. 그리고 이미 군대가 없는 유럽으로 쳐들어가서 항복할래 죽을래. 항복하면 잘해줘요.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풀만 좀 심어주면 돼요. 개기면 이게 몽골이었습니다. 이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맞서 싸웠어요. 잘 맞서 싸웠는데 결국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래갖고 걔들이 우리나라에서 뺏어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풍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시집갈 때 왜 전통 보면 연지곤지 찍잖아요. 여자들 은장도 있죠. 그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회식에 뭐 드세요? 소주 드시죠? 다 몽골풍이에요. 다 몽골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혼까지 몽골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땐 또 그게 유행했대요. 고려시대 때 변발. 변발이 뭐냐면 이제 몽고식 헤어스타일이 되는데 좀 이따 단발령 때 얘기하겠지만 원래 그 지배 세력은 헤어에 집착을 하거든요. 자신들의 헤어를 이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데 황비옥 머리 아세요? 그게 만주족식 변발입니다. 거기에다가 앞머리만 남기면 몽골 변발돼요. 보는 즉시 혐오감이죠. 우리나라의 변발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투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혼이 금지된 몽골풍에서 해방된 것이 1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